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올해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10% 전후에 있었던 고액 아파트의 비중인데요. 지난해부터 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강남보다 한강 이북 쪽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역세권의 이제 그 개발 및 변화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 들어왔을 때 저희가 도심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치 상승은 이루어지는데 오늘 특히 이제 비도시에서 여기 들어왔을 때 주변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또 어떤 변화를 겪는지 복잡한 내용은 빼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또 그 변화된 사례들을 짚어볼 텐데, 자, 그러면 소장님 강의 좀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역세권 그러면 실제로 이제 노선이 정해진 다음에 철도 역사 위치가 정해지면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 접어들고 그다음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3년 내로 이루어진 것 중에 우리가 경강선이라고 있습니다. 경강선하고 그다음에 SRT가 있는데요. 여기 역 두 개를 살펴보면서 이제 역세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강선인데요. 경강선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 9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게 판교 임해에서부터 출발해서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천을 거쳐서 여주 가는 이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 중에서 특히 이제 경기도 광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잠깐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한 달 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주 역사 주변에 이제 대기업들 9개가 경쟁을 해서 인근에 채비지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각된 사례가 실제로 가격 자체가 한 8,900평이 되는데요. 평당 한 650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가격이 점차 실제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문에 이제 실제로 헤드라인은 내용인데요. 2017년 12월 달에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을 착공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납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 내용 자체가 2017년 12월에 착공 들어갔다 그런 기사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경기 광주 역사 전경입니다.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가본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역사 전경은 뭐 다른 역과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후면을 촬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역사 주변의 실제로 모양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현재 전답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지도상으로 봐서 그렇고요. 실제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를 위치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가시면 성토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라든가 그다음에 상수도 또는 하수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깔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이전의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답 상태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의 구도심은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남아있는 전답의 중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전답이 그대로 원형지 상태로 남아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요. 역사의 위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답 쪽이나 원형지로 된 상태에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실제로 도시 구도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수용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형지 상태로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에 대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2000년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제곱미터입니다. 52,500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시가 같은 경우 한 49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시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3058을 곱하시게 되면 3배 정도를 더 곱하시면 실제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공시가로 따지면 한 160, 17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같으면 한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시가하고 실제 이제 가격하고 조금 이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에서 보통 2.5배, 한 3배 정도를 곱하면 실거래가가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시가가 현실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요건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곱하면 실거래가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하고 그 전 단계는 좀 틀리는데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형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5배에서 10배 정도를 곱해야 되고요. 계획 단계에 있어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는 무렵은 실제로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곱해야 실제 거래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패턴을 그린다고 이해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지가가 실제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가 오는데 이게 당연한 현상인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비도시가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 상업지가 되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원천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게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번에는 이제 그 SRT 평택의 지제역입니다. 지제역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수서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지제를 거쳐서 뭐 아시는 것처럼 목포나 또는 부산 갈 수 있는 뭐 KTX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고속으로 달리는 라인이고요. 이 중에 이제 지제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실제로 신문에 이제 보시면 또 실제로 가보시면 평택 지조 세교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 기공을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도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택 지제역의 전경인데요.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실제 지제역 전경입니다. 여기는 1호선 지제역과 SRT 지제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면 측면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길쭉하게 뒤쪽으로 길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인 자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지금 있는 부분이 평택 지조 세교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위치로 해서 어쨌든 반경 500m 또는 1km 또는 조금 더 확장하면 1.5km까지는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지조세계지구 오른쪽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한 10여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 방식 자체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용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환지에 의한 방식이 있고, 그다음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용 방식은 투자 포인트에서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결국 이제 내 토지가 되는 형태로 가야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데 따른
지가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평택 같은 경우가 10개 정도 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모두 도시개발 방식이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수용 방식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원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또 심하고요.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아무래도 수용 3기신 도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반발 세력 때문에 세력이라보다 반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결 신청이라든가 이의 신청이라든가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좀 지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 도시개발은 거의가 환지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린벨트라든가 또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택 사례처럼 거의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이제 토지주가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이외에 보시는 것처럼 지제 세교지구 오른쪽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이 많이 계속 이루어져서 공급이 실제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을 이해하실 때는 현재 타이밍상으로 보셨을 때 실제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우리 지제역 인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금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은 데 반해서 공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세권을 위주로 한 지제 세교지구나 고덕 국제 신도시는 평택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중심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은 지가 상승이나 또는 아파트가 상승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조금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지제동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인데요. 이제 지목 같은 경우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가 54만 5천 원 제곱미터당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당연히 상업지역이 아니겠죠. 절대적으로 논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지역이든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가가 많이 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서 도시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이 되어서 도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그래서 주거지든지 상업지든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지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전철이나 지하철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도시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지구 단위가 설정되어서 보통은 용적률 건표를 높여주는 또는 용도 지역 자체 안에서 한 단계를 높여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볼 수 있고요. 고밀도 집적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철이 들어가는 어느 부분이나 다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도시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어서 기본적인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공시가도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제곱미터당 한 2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 7만 원 정도 되었다가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54만 5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7, 80만 원 정도 형성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당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지금 초기에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곱해야 실질적인 가격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토지는 가격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넓을수록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환지에 대한 처분 형태가 지금 다 진행이 되어 끝난 상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가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순수하게 원형지 토지를 투자하는 포인트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자체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환지에 있어서 어떤 집단 환지라든가 개별 환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형지에 대한 토지 같으면 현재 철도 라인이 건설 중인 또는 완공이 몇 년 남아 있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될 때는 이제 건물에 대한 포인트로 들어가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행업자의 위치에서 또는 건물업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진행을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런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집단 환지 나중에 보시면 그 전체 개발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정리가 되면 아파트 부지 아파트를 짓게 될 텐데요. 거기에 분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나중에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이 진행이 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환지를 전제로 한 경우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처럼 수용으로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 섹터 내에 도시개발 구역 안에 또는 신도시 구역 안에 현재 실제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배제를 하시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다음에 환지로 가는 경우에는 인근의 토지 개발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도시가 진행될 때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늘 신경을 쓰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이 진행되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구획 정리된 토지에 대한 또 분양이 또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투자에 대한 포인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역세권이 진행되면 역세권 주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가격이 변화하고 용도 지역이 실제로 변화하는 사례를 보셨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로 인한 변화 사례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만큼 도움이 되는 강의를 소장님께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듣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매주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평택 답사 투어 왕초보 경매 공부방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강성우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화 저희 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모셔볼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최근 개최했죠. 코엑스에서 주최한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머니쇼라는 부동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혼돈스럽다라는 것을 역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혼돈된 시장 속에서도 명확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부동산 투자의 기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에 절대적인 실패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차익과 수익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관악구 남현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먼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이 있고요.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이수역까지 근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이사님, 최근에도 어마어마한 교통 호재가 있었죠? 서초 사덕동과 서초구를 잇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을 했는데요.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10분대로 진출입이 가능하면서 사실상 강남권 생활권으로 편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관악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남현동의 생활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당 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3.1공원, 현충원, 까치산 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관악산 둘레길까지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선호하는 남현동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이곳,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가볼 곳은 관악구, 그중에서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사이즈가 좀 크죠? 통건물로 같이 가져왔는데, 자, 남현동의 통건물이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네,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사당역을 도보권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지가 105.4평방미터, 연면적이 198.79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지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층의 건물이고요. 원룸 총 9세대와 3룸으로 이루어진 주인 세대가 있어서 주인이 거주하면서 원룸의 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을 완료해서 매매가는 18억 7천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곳이고요. 지상 3층까지 올라가는 통건물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원룸이 9개 있고 3룸,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면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예, 건물은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3면이 코너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통건물이기도 합니다. 개방감이 좋기도 하지만 통건물이 3면 코너라는 거는
주차를 하기가 참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층에 주차 공간들이 조금 있고요. 지층부터 이루어져서 주인 세대까지 총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세대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차후에 이제 노후 자금으로서 전월세를 약간 끼시면서 월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면서 본인이 거주하면서 건물을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익형 건물이라기보다는 거주형 수익, 노후의 연금식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원룸에는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덕션이란 냉장고, 에어컨 드리프 완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 뭐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화이트 톤의 어떤 식탁들이 다 주방 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 구조로 되어져 있고 안에 내부에 복층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구조이지만 화장실이 또 2층에 복층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 세대가 같이 살기에도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가 나와져 있습니다. 통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옥상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마당이 없기 때문에 옥상을 이용을 하신다면 자그마하게 뭐 작은 정원도 가꾸실 수 있고요. 조그만 바베큐 하는 루프타워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 대비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주변 친구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답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면 코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딱 띄는 것이죠. 지금 10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9개 원룸 나와 있고요. 하나가 지금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인데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뭐 기대가 되는 공간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남현동의 통건물 자세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입지 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예, 관악구는 젊은 자치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제1위죠. 서울시 젊은층 19세, 만 19세부터 만 39세를 젊은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인구의 40%가 관악구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1인 세대라든가 2인 세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역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2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신다면 7호선 2수역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만큼 교통의 요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당초와 이수초 2년 고등학교라든가 동덕여고들의 주변에 표준에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세대까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초중고 엄마의 어떤 그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어떤 인프라까지도 같이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인 세대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먹자골목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역을 앞으로 나오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디를 들어가도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를 가질 수 있고 또 재래시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현충원이라든가 서리풀공원 같은 주변 공원시설들 또 관악산과 주변에 있는 산악까지도 이용을 하신다면은 도보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 사당, 이수, 서울대 있고요. 모두 다 금방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죠. 여기에다가 뭐 대학교까지도 가까우니까 여기서 자녀분들 그냥 그까지 계속 키우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먹고 놀기에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 있다는 그런 사실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또 개발 호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입지는 현재 사실이고요. 호재는 미래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재가 없다면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입지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당 환승 개발이 이제 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1조 6천억 원을 예산이 배치되어서 민간 주도에서 공영 주도로
정도로 발표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2018년 9월에 재차 용역이 들어가고 2019년 9월이면 그 용역에 대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지금 현재 뭐 1조 6천억 원 규모가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역의 규모가 훨씬 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생활 인프라라든가 백화점들의 편의시설이 더 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가 세대를 공급하겠다 할 때 사당 같은 경우는 1,200세대가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1,200세대가 사당역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뭐 생활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필요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당 역세권 환승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당 같은 경우는 사당, 의왕, 안양, 과천, 사당을 연결하는 사당 라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21만 대가 다닌다고 합니다. 전철 하루 이용객, 총 이용객이 17만 명에 이르고 있는 그런 대규모 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버스만 해도 5만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36만 4천여 명의 전국 최대 규모의 어떤 버스역까지 있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당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깡패역이라고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난폭 운전이 많이 있어서 운전할 때 저 같은 경우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든 그런 역인데 이런 역의 개발은 참 저로서는 반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강남 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서리풀 개통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 더해진다면 이 사당역의 규모는 짐작하실 만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 관악구 같은 경우는 낙성 벤처밸리에다가 청년을 위한 전진 투자 클럽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이죠. 낙성 벤처밸리 페스티벌에서 이걸 확정 발표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1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청년들이 전진 기지로 갈 수 있는 벤처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체 자치구에서 40%에 육박하는 청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더 확장돼서 모든 청년들이 관악구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울 만큼 관악구의 청년 인구의 몰집도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사님께서 감정이입까지 해가면서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큼직큼직한 개발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얼굴 공사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 정도면 뭐 안면 교체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신 이 가격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알려주시죠. 네, 가격은 지금 현재 18억 7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와 보증금, 적절한 대출 이자를 끼신다면 2억 한 800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을 갖고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실거주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꼭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부동산으로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방문해볼 부동산은 바로 이 화성 쪽입니다. 서울을 좀 벗어나네요. 화성시 기산 동에 위치한 통건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도 통건물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 통건물은 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예, 1호선 병점역에서 뭐 차량으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죠. 화성 캠퍼스에서 도보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임차가 굉장히 용이한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131평형, 434.평방미터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연면적이 889.2, 900평방미터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면적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층은 피로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가 용이합니다. 준공은 2010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임차가 이미 다 맞춰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18억 2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뭐 실투자금은 사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또 준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죠. 건물은 통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널찍한 통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라고 보기에는 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31평의 큰 대지를 깔고 있어서 집가 상승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룸이 원룸과 1.5룸이 18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룸이 7실로 있어서 총 2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보안 출입문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1, 2인 세대들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CCTV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소방 완제까지도 다 되어져 있고 내진 설계에 다 맞춰서 되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하시는 동안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완공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룸, 1.5룸, 투룸 뭐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도 널찍하게 준비가 됩니다. 자, 통건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화성시에서 지금 뭐 기산동이라고 하니까 여기 어디쯤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입지 여건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어떤가요? 네, 솔직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 화성하면 와 하실 만큼 굉장히 기억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한 기업체가 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만큼 삼성의 힘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6만 평에 거치는 그런 캠퍼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도보권 앞에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에 있어서 사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 수요를 전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 일반 산업단지와 인근의 동탄 테크노빌리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곳으로 이루어지는 병점까지 트램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외에 원투룸의 수요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 지역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거 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서 그곳 뭐 생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함 없이 주변으로 즐비해 있어서 삼성과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정말 수익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다라고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이렇게 뭐 대규모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겠고 그 주변의 인프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 설명을 통해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앞으로의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이사님 개발 호재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삼성 나노시티죠. 삼성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와 또 기흥사업장, 화성 산업단지들의 그 관련된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져 있는 그런 일반 산업단지들이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 화성 캠퍼스에 근무하시는 그 근무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임차 수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변에 또 그것과 관련된 연관 산업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인력까지도 같이 수혜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공실이 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2030 프로젝트로 이쪽 그 삼성 화성 캠퍼스에다가 133조를 투여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자금이 점차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입이 된다는 거는 지가 상승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가 상승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또 자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곳에서 많은 대지를 깔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1평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본 수익까지 같이 또 동시에 수익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과 같이 가는 건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투자하시기에 좀 더 불편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요. 이제 여기
통건물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공실 걱정 아니죠. 공실 불가능 지역이라는 사실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1평에 연면적이 900평방미터에 이르는 그런 건물입니다. 18억 2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가가 보증금 9억 7,300만 원을 끼고 있고요. 월세가 65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5억 6,300만 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승계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실투자는 2억 8,400만 원을 가지시면은 이 통건물의 주인이 되시면서 월세 한 400, 이자를 빼고도 한 450 정도의 월세 수익과 그다음에 차익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성시 기산동의 통건물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계속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그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현덕면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다양한 지구들이 있는 이곳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서해안 복선 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안중역이 개통될 경우 포승 평택간 철도로 교차해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접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이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평택시 현덕면에 위치한 토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매물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평택 투어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호재라든가 투어를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물의 위치는 안중역, 지금 한참 착공을 하고 지어지고 있는 그런 역입니다. 2020년도에 개통 예정인 안중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차량으로 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30평방미터 한 100평 정도의 토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용도는 농림지역입니다. 매매가는 1억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택 투어 자리비면 저도 한번 껴주시고요. 자, 평택의 100평짜리 토지입니다. 지금 농림지로 돼 있는 용도는 그렇게 나와 있는 곳인데요. 그러면 토지 특징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토지 특징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토지는 사실 토지를 매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가 고민 상담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하다 보면은 잘못 사신 토지 때문에 굉장히 애물단지다. 토지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사실은 차익의 가장 자본 수익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토지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토지 투자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토지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임야 아니면 전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는 이미 토지가 아니죠. 건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자기의 가치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간다면 자본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도시개발 계획이 되어져 있고 또 여기 개통할 예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의 상승력은 굉장히 박차를 가할 만큼 큰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두 가지 목적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자체 개발을 하셔서 귀농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으시다든가 아니면 도심에다가 내가 꼬마 빌딩을 짓다든가 꼬마 주택을 짓는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위치라든가 주변 인프라라든가 내 생활 목적에 맞게 수익을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생활의 편익을 가져가실 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 이익을 갖고 있을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주변 환경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논답이지만 현재는 임야지만 현재는 하천이고 현재는 국어지만 현재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발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가치 상승의 여지가 있다면 그만큼 솔직히 재테크의 가장 큰 효자 수단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릴 현덕 덕목리의 토지 같은 경우는 평택의 호재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이 지금 한참 지금 짓고 있고요. 2020년도 사실은 개통 예정인데 2021년도 안에는 개통을 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포승 제2 국가산단이 앞에 후면으로 있고 그다음에 평택항이라든가 평택호의 개발 이익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 기지, 평택하면 사실 미군 기지하고 삼성으로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군 기지 같은 경우 이미 50개의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서 도도 게이트죠. 24시간 하는 게이트와 맞닿는 길들이 교량들이 지금 한참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발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즉 평택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치 상승의 포텐셜을 지닌 그러한 토지다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또 앞으로의 그런 가치 상승을 가져올 만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개발 호재들 말씀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안중역의 개통입니다. 안중역 개통이 최 2년 정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개통하면은 333 법칙이죠. 기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차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주변의 인프라, 화양지구라든가 아니면은 송담지구, 현화 택지지구가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시설, 정주 인구죠. 정주 인구가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항 개발이 평택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심이 깊어갖고 국제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형덕지구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 캐슬이라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하면 전 세계 또 아시아권에서 최대치의 차이나타운을 개발하겠다고 이미 평택시에서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호도 지금 현재는 민자 개발에서 그다음에 공공개발로 위치를 바꿔서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항을 주변으로 해서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포승 아까 1, 2 산단이 이미 인프라가 들어가서 거기에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 주변으로 시설 계획들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역 주변은 보통은 상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시설, 준주거시설이라든가 등의 어떤 쓰고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형성하는 그런 곳인데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미래 가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사실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상상력을 키워 보신다면 산단과 그다음에 항과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생활시설, 주거를 하고 있는 정주 인구들이 같이 있는 곳에 포진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용도 지역이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값어치가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종이 굉장히 많이 상향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에서 답에서 일반 상업지로 간다던가 아니면 준주거지구로 간다든가 주거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종상향의 의미를 가진다면 토지 투자로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택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 여기서 좀 더 덧붙여 주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평택은 지금 서평택과 동평택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제역 중심의 동평택과 그다음에 안중역 중심의 서평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거의 인프라보다는 먹고 쓰는 곳,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업체라든가 기아가 들어와 있고요. LG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들의 육성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류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와 굉장히 근접한 항구이기 때문에 모든 중국과 인도의 수출입에 관련된 물류들이 이쪽으로 통하고 그래서 차이나캐슬도 아까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 가지고 중심에 있는 그런 중심지구가 된다고 하면은 항상 그 역 중심을 반경으로 해서 얼마 한 2km라든가 3km 이내의 물건들, 매물들을 중심적으로 보신다면은 실패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토지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가지시고 토지 투자를 하신다면은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2035년이죠. 100만 인구, 120만까지도 인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안중역세권까지도 한 25만 명까지 인프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주 인구입니다. 거기에서 뭐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인구까지 합한다면 굉장히 큰 유동 인구들을 유발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덕에 있는 차이나캐슬 같은 경우는 55만 명의 관광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5만 명의 관광객은 유동인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5만 명의 관광객을 위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주인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 그들이 먹고 쓸 수 있는 곳, 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안중역의 규모를 보시면요. 반경 1km에 거친 규모에 갖춘 큰 역입니다. 역의 역사가 1km 정도 된다면 서울역보다도 훨씬 큰 그런 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역의 규모로 본다면 이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역의 이용 인구의 규모도 상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의 이용 인구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역은 큰 역이 되고 그 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곳에 투자하신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평택시 현덕면 동목리의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매매가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 평당 16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큰 곳에 투자를 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경기권에서 이만한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한 매물을 찾지 못하고 그만한 평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는 큰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토지는 굉장히 긴 세월을 묻어둬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데요. 그런 두려움을 깨고 이 매물을 만나보신다면 또 저랑 같이 평택으로 한번 평택의 호재들을 돌아보시는 투어의 기회를 삼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도 가지시고요. 차익도 보시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공부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택시 현덕면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평택 답사 투어 왕초보 경매 공부방 이런 제목으로 꾸려지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강의도 듣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죠.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